예, 우리 한국 여성 단체를 이끄는 우리 지도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성평등 정책 간담회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진솔하게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차별, 편견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 유리천장, 경력 단절, 여성 혐오 같은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6%나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여성이 승진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30대 그룹 임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4%. 유리천장 지수 역시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여성에게만 지어진 육아의 부담은 경력 단절의 멍에까지 씌웁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묻지마 폭력까지 여성 혐오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각종 범죄 때문에 여성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이 일하기 가장 나쁜 나라 아닙니까? 여성이 안심하고 길을 걷기도 어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 문재인이 확실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제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15.3% 그 수준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육아 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먼저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 돌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기준 40%까지 임기 내에 확대하겠습니다. 초등생 안전 돌봄 학교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만연한 여성 혐오, 젠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 폭력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배제,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로서만 가능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들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그 답들은 제시를 해왔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실천 의지일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는 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에만 이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넓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또는 대졸과 고졸 간의 임금 격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격차 구조 속에서 여성은 중소기업에 많이 종사하고 비정규직에 훨씬 많이 종사하고 거기다가 남녀 간의 그 어떤 편견, 불평등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뭐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심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여성들이 보다 많이 좋은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우선 블라인드 채용제, 채용할 때 이력서에 성별, 학력, 학벌, 출신지, 집안 배경 이런 여러 가지 불공정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다 배제, 삭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만 채용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으면 무슨 고졸 출신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명문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 출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도권 대학이 아닌 지방대학 출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틀 속에서 블라인드 채용제,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강제하는 제도화하는 표준 이력서 제도까지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에서조차 그런 학력, 학벌, 집안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하는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제, 그리고 또 지금 청년 이 고용 할당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 할당제까지 더해서 그 청년 고용 할당 가운데 절반은 여성에게 할애되도록 하는 그래서 여성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성평등 어떤 임금 공시제 이런 것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제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번 공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위원회의 역할 속에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거기서 아까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저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공정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공정임금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고졸과 대졸 이런 모든 이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여성 대표성 강화하기 위해서 남녀 동수 내각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반 외국의 캐나다뿐만 아니라 남미의 뭐 칠레 같은 나라들 오히려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수준이 우리 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에서도 이미 남녀 동수 내각을 실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칠레도 그렇고 제가 아마 페루도 그랬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나라들은
심지어는 국방장관을 여성이 하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상 단숨에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출발할 때 30% 정도 선에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도 임기 내에는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의원 같은 선출직은 저는 적어도 30% 이상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공천 때 30% 이상 공천하는 것으로 우리 당헌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정당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이렇게 실제로 실현되도록 법 제도화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실천 의지가 중요한데 아마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그래도 여성 장관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참여정부 때였다. 그렇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성 가족부 장관 또는 여성들이 흔히 맡게 되는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차원을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 이렇게 대폭 넓혀서 여성 장관을 발탁을 했습니다. 청와대에도 당연히 수석 가운데서도 여성 수석을 두고 저는 민정수석 할 때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도 법무비서관을 여성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보좌관도 여성 보좌관이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이제 발전돼 왔었으면 아마 지금쯤은 훨씬 더 많은 여성 장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그냥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아서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이상의 의지를 가지고 과반 동수 내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폭력, 젠더 폭력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또 어린 시기 때부터 공교육에서도 이런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이 때부터 이렇게 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도 오랫동안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늘 절감하는 겁니다만 이런 이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남녀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 이렇게 인식하면서 가급적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또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여성은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또는 관계 지속을 위해서 또 하자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같은 것을 하기에 마련이고 그러면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런 젠더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젠더 폭력을 방지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격리시켜서 보호를 해주고 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응당받아야 될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하나의 보호센터에서 보호받게 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그런 여러 가지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 그런 가정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런 식의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지 하는 부분들을 국가가 관찰해서 개입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문제인데요. 1인 가구가
지금은 이제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울여야 될 노력이 저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거는 그냥 4인 가족을 모델로 하는 그런 주거 형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대체로 4인 가구, 뭐 이래서 맞으면 1인 가구 맞춤형 이 주거 정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젊은 1인 가구든 또는 어르신 1인 가구든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젊은 이 여성 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 침실 등은 각자 사용하되 또 부엌이라든지 뭐 이런 화장실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형 주거 임대주택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보통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단순히 시간 보내기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공동 취사도 하고 공동 세탁도 하고 거기서 또 공동 목욕탕 시설까지 이렇게 갖추고 거기가 하나의 공동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방문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많이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했던 공공부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이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의 권한이나 위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여성가족부도 과거에 민주정부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여성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성부를 만들었고, 또 참여정부 때 그것을 여성가족부로 훨씬 더 확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아예 폐지하려고 했는데, 우리 참여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또 그때 여성계에서도 들고 일어서서 겨우 여성부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지금 우리의 이 성불평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평등위원회 설치해서 이런 성평등 정책 전반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질문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만족스러운 점 없겠습니다. 예. 서명을 여성계에서 대표님들 앞에서 서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여성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가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습니다.